안녕하세요. 옥지원의 OK 정치 코너를 진행하게 된 자유민주연구원의 옥지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유동열의 안보전선 코너의 보조 코너격으로 저는 국제정치를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 후보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게 될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소개 및 논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지난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율 탑5는 첫 번째, 조 바이든 오바마 부통령, 그리고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그리고 4위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5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입니다. 현재 바이든 부통령이 27%로 선두에 달리고 있고 샌더스 의원이 19%,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6%, 부티지지 시장이 9%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는 이쯤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느낌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정치권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온화적인 성향으로 most electable, 즉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77세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가지고 있죠. 느낌적으로는 바이든은 업적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어떤 푸근하고 친근한 할아버지 느낌, 그리고 오바마의 후광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도 유권자, 그리고 흑인 유권자의 표를 가져가는 것 같고, 토론회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맞서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필요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전빵으로 고정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선에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대결을 벌이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상당히 급진적인 진보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이고 모든 대선 후보 중 가장 고령인 78세입니다. 그리고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2030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이고요. 정책적으로는 부유세와 그리고 두 번째 전국민 의료보험인 Medicare for All을 가장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3위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정책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급진 개혁 노선 주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법률 전문가로서 미국 국회 청문회 등에서 월가 기업 CEO들한테 매섭게 질의를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매스컴을 타면서 그때부터 인지도가 이제 높아졌는데요. 오바마 정부 시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선도하면서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반기업적입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유세, 웰스 텍스를 처음 주장하면서 일약 민주당의 스타 주자가 되었습니다.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늘려서 5천만 달러, 한화로 60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한테 2%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내걸어 이른바 2% tax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인 Medicare for All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친기업적인 트럼프와는 완전 반대 성향의 선상에 있는 인물로 법인세 인상, 거대 IT 기업 아마존, 애플 같은 독점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월가 규제 강화 등으로 월가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이제 샌더스 의원한테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워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와 이제 자주 강도 높게 이제 설전을 벌이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이미지적으로는 좀 욕망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워런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제 포카혼타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건 포카혼타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디즈니에서 인디안 원주민 공주로 나오죠.
트럼프가 붙여준 애칭입니다. And Massachusetts is represented by Pocahontas, right? Pocahontas. It's represented by Pocahontas. Oh, she's terrible. 이게 왜 그러냐면 워런이 하버드대 정교수로 임용될 당시에 인종을 체크하는 박스에 본인을 인디언으로 체크를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은 입시에서든 교수 임용에서든 소수 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을 펼치기 때문에 백인이나 아시안인이면 불리하고 흑인이나 이제 인디안 같은 소수 인종이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얀, 아주 새하얀 백인 여성인 워런이 그것도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후보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악용한다는 그런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변명이라고 이제 워런이 말한 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기 광대가 튀어나온 이유는 자기가 인디언 체로키 혈통을 받아 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고 이제 변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만약 워런이 진짜 인디언이면은 $100만 주겠다라고 이제 그 발언을 했고 워런이 결국 DNA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1024분의 1이라는 거의 미미한 정도의 그냥 미국 백인 평균 인디언 DNA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예 인디언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포카혼타스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다는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지지율 4위를 달리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이름이 굉장히 그 생소합니다. 그런데 37세에 그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제 굉장히 엘리트 백인 남성인데요. 맥킨지라는 이제 그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 이제 컨설턴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장학금이 로즈 스칼라십을 받아서 이제 옥스포드에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해군 출신이고 이제 그 가장 이 후보가 두드러지는 점은 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피트 부티지지 시장은 현재 굉장히 온화한 어투를 사용하고 굉장히 말투도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는 거의 신예격인데요. 최근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흑인층한테 어필을 못한다는 것이 이제 유일한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후보는 앤드류 양 후보입니다. 44세의 대만계 미국인 후보인데요. 사업가 출신입니다. 트럼프랑 똑같죠. 브라운대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4차 산업 관련 이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자동화가 되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 상태에 몰리게 되었고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그 실직을 한 노동자들이 이제 이 울분을 그 트럼프를 찍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터들을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죠.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라면 월 $1,00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지급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한국 분들이 이거 완전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완전 급진 좌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제 애플 같은 거대 IT 기업은 현재 미국에서 조세를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이는데도 전혀 조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앤드류 양이 얘기하는 바는 이 기업들에게 조세를 물려서 그렇게 벌어들인 이제 수많은 재원으로 이 Universal Basic Income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많은 트럭 운전자들, 이런 단순 노동자들 좀 있으면은 이제 곧 실질 상태로 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좌우를 떠나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쯤으로 이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탑5를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새로운 후보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